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가이드 4장 원가정 복귀 지원의 실제입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관계 맺기 이런 것부터 나오는 것들은요. 앞에 3장에서 했고요. 보시면 구체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관계 맺기예요.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는 무조건 상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동 맞이하기, 그러니까 개인 물품 지급, 뭐 용품, 설명, 아동이 궁금한 것들 대답해주기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 맺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방을 준다, 먹을 거 준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서적인 거, 신체적인 거 해야 됩니다. 아동이 오게 되면 일주일 이내로 저희는 건강검진을 또 받아요.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또한 이제 그룹홈에 얘기된 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나중에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2단계 가족관계 사정 알아본다라는 뜻이에요. 가족관계 수준, 뭐 원가정 욕구에 대해서, 원가정 복귀에 대해서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왔는지 이런 것들, 가정폭력이나 뭐 학대냐 방임이냐 이런 것들을 또 알아봐야 되고 또 접촉 여부와 방법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시설장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룹홈에서도 생각하지만 지자체의 도움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자, 부모님에 대해서 초기 상담을 또 해야 돼요. 부모의 가족 간의 신뢰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다 살펴볼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의사소통할 때 상담이 협조적이지 않는 부모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룹홈이 도움을 필요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전 부모 교육 목적과 목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동 발달의 기준인데 이거는 심리 책에는 항상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심리에 대한 책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항상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저희가 0세부터 그룹홈에 아동들이 와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가족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죠. 학교, 보육기관. 자, 교육기관 적응을 돕기 위해서 학교에 여러가지 피드백을 해야 돼요. 참고로 그룹홈은 명패가 없기 때문에 또한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이제 그룹홈에서 산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예, 숨길 수 있죠. 뭐 시설 아동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역사회, 법적, 행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주거, 취업, 의료, 보육. 참고로 저희는 학교를 애들이 공짜로 다니죠. 예, 대학교까지도 애들이 공부만 하면 문제없이 다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룹홈의 아동 소개, 기존에 있는 아동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역할도 해줘야 돼요. 자, 서비스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됩니다. 아동이 뭘 원하는지 욕구를 파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한 원가정 복귀를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지를 알아보셔야 되고요. 또한 기타, 대안 결연. 어쨌든 그룹홈에 있게 되면은 그룹홈의 사람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원가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멘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단체든 어떤 개인이든 간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이모 삼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 이행과 모니터링.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는 뭐 3개월마다 점검을 받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구체적으로 아동 양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동의 안전과 권리 교육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일상생활 교육 이것도 해야 되고요. 자립도 8대 영역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해야 됩니다. 보시면 간단한 요리 뭐 이런 청결 유지, 빨래하기, 입었던 옷 정리하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들한테는. 근데 실제로 그룹품의 아이들 보면요. 일단 제대로 청결을 유지해서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부터 해야 돼요. 밥 먹는 것도 손으로 먹지 말라 이런 말도 해야 돼요. 실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상담 및 치료 당연히 해야 되고요. 교육과 치료 그리고 실행, 뭐 자녀 양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은데 별로 안 해요. 부모님들이. 학교 방문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선생님과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부모 또한, 아동 또한 상담을 했으면 부모도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아동과 부모 교류합니다. 직접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전화나 문자나 뭐 카톡이나 뭐 페북이나 아무튼 다 가능해요. 자,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룹홈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방문을 허용해 주죠. 네. 그 다음에 가족끼리 놀러가는 거, 거기 놀러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네. 가족끼리 캠프하는 거, 이런 캠프들 있거든요. 거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질 않죠. 보시면 1박 2일 프로그램 이렇게 그냥 노는 거예요. 다. 예. 다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가정 복귀 가능성. 이거는 지역사회의 관계예요. 근데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결정되면 원가정 복귀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부르면 참석하죠. 그리고 원가정 복귀가 되겠죠. 원가정 복귀 결정 후 준비입니다. 보시면 가족 기능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걸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가족 내 규칙 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동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위험 보호 요인 예상하기, 아동을 또 준비시키기, 이제 떠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부모님도 준비를 시켜야 되고요. 또한 전학 당연히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지원도 해줘야 되죠. 지역사회의 자원 연결해야 돼요. 뭐 초록우산이나 구피풀이나 이런 데서 아동 결여원 같은 거 해주시면 좋죠. 이거 중요해요. 남아있는 아동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왔다가 가면요, 그 빈자리가 있어요. 그때 아이들의 상실감을 잘 해결해줘야 됩니다. 자, 원가정 복귀 후 가정 기능 유지 지원이에요. 즉 이건 사후관리인데 솔직히 이거는 저희는 상담밖에 없거든요. 다른 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돼요. 저희는 모니터링 살아요. 이게 저희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솔직하게 없고요. 그냥 아동과 전화하거나 부모님과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는가 있는지. 홈커밍데이 이거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 놀러 오고 싶으면 놀러 오는 거라서 딱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진 않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 브록은 굳이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가이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